최근 들어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팔걸이를 꼭 잡아야 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특히 오늘 소개할 식품들을 더 자세히 다룬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씩 근육을 잃습니다. 10년이면 10%죠. 이렇게 쌓이면 어느 날 걷기조차 불안정해지고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벽돌집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땐 벽돌이 촘촘하지만 나이 들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빠지면 집은 무너지고 다시 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고 심지어 다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늦추고 다리 힘도 좋아지며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근육에 좋은 최고의 식품들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익숙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고 시니어 몸에 잘 맞는 10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매일 계란 한두 개는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계란은 훌륭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하고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 더 많은 식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고 소화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올바른 단백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적은 양으로도 영양 풍부하고 먹기 쉽고 흡수 잘 되는 그런 단백질 말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병아리콩입니다.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드셔본 적 있으시죠? 병아리콩은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을 뿐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이 변비나 소화 문제가 잦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요. 혈당도 안정시켜주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환자분이 생각나네요. 치아가 약해서 고기를 거의 못 드셨어요. 그래서 매일 감자, 채소에 병아리콩 한 줌만 넣어 스튜를 끓여 드시라고 권했죠. 한 달 후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다리가 덜 떨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퀴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아시는데 퀴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전부 가진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근육 조직을 만들고 칼슘 흡수를 높여 뼈도 튼튼하게 만들죠. 고기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 속이 더부룩해서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백미의 퀴나를 20에서 30%만 섞어 밥을 지으시라고 권합니다. 맛은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여러 연구에서 퀴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다리 힘이 좋아지고 움직임이 편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 환자분은 퀴나 섞어 밥 지었더니 온 가족이 같이 먹게 됐어요. 모두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 중 밀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죠. 호박씨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아연, 철분이 정말 풍부해요. 이 미네랄들은
근육 수축과 이완, 혈액 속 산소 운반, 피로 감소에 꼭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이나 근육 피로를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을 검사해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요거트에 호박씨 한 스푼 뿌리거나 밥에 섞어 드시라고 하면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죽에 섞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템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에요. 두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데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템페는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두부보다 단백질이 더 높고 근육 합성에 중요한 뮤신이 훨씬 풍부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콩을 그냥 드시면 가스 차고 속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템페는 발효 덕분에 그런 불편함이 적습니다. 게다가 장내 유익균도 제공해서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한국식으로 활용하기도 쉬워요. 채소랑 볶거나 간장으로 양념해서 구우면 됩니다. 고기 대신 템페로 불고기 스타일로 만들어도 좋고요. 두부만 먹으면 늘 더부룩했는데 템페는 확실히 다르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피룰리나입니다. 짙은 초록색 가루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흡수율이 정말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60에서 70% 이상이고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8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한 숟가락으로 충분한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네, 식사량이 적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스피룰리나에는 파이코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나이 들면 몸속에 조용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근육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거든요. 스피룰리나는 이걸 막아줍니다. 또 혈액순환도 개선해서 근육에 영양이 잘 전달되고 팔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세요. 아침마다 물이나 요거트에 한 숟가락만 타서 드신 환자분들이 몇 주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정말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햄프시드, 대마 씨앗입니다. 대마요? 라고 놀라시는데 걱정 마세요. 완전히 합법적인 식품이에요.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 먹기 좋죠. 햄프시드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춘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아르기닌이 매우 많은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잘 흐르게 만듭니다. 손발 차가우신 분들, 혈액순환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가벼운 운동만 해도 근육통이 며칠씩 가는 분이 계셨는데 햄프시드를 매일 드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라고 했더니 근육통 지속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연구에서도 햄프시드가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하고 근육 통증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곱 번째는 세이탄입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어르신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세이탄은 밀에서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만 뽑아낸 식품이라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계란보다 훨씬 풍부하죠. 세이탄 한 조각만으로도 고기 한 접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정말이에요? 라며 놀라워하십니다. 게다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서 속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되고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세이탄은 글루텐으로 만들어져서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과일과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덟 번째는 숙성 치즈입니다. 치즈는 지방 많아서 안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래 숙성된 치즈는 다릅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같은 숙성 치즈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돼서 우유 제품 드시면 더부룩하신 분들도 부담이 적어요. 숙성 치즈의 단백질은 매우 농축되어 있고 흡수도 쉽습니다. 얇게 갈아서 국, 수프, 샐러드 위에 조금만 뿌려도 단백질량이 충분히 늘어납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무척 만족해 하십니다. 9번째는 생선 가루입니다. 한국에서는 말린 생선이 흔하지만 물과 지방을 제거하면 남는 단백질이 매우 고농축된다는 건 잘 모르세요. 흰살 생선 분말은 류신이 풍부한데 류신은 근육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질병 후 회복 중이거나 넘어진 후 근력이 떨어진 분들, 식사량이 적어도 고단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아요. 죽찌개, 밥에 한두 숟가락만 더해도 영양은 크게 늘고 맛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식사량 적으신 분들께 제가 자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웨이 단백질입니다. 그거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웨이가 고령자에게 가장 흡수율이 뛰어난 단백질이라고 입증됐어요. 나이 들수록 고기나 생선을 예전처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줄고 식사량이 떨어지고 입맛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수술 후나 긴 병상 생활 이후라 더 먹기 힘든 분들께 웨이는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한 잔만 몇 분 안에 마시면 고기 한 그릇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흡수가 빨라서 근육이 즉시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어르신들은 첨가물 적고 단순하고 맛이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세요. 작은 스푼 하나만 물이나 무가당 우유에 타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75세 넘은 환자분이 넘어진 후 매일 작은 웨이 한 잔과 가벼운 운동을 한 달간 하셨는데 스스로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미 약해진 신장은 너무 많은 단백질 처리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10가지를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두세 가지를 선택해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는 하루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먹는 것에서 나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이해하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가벼운 운동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자의 근육은 오래된 기계와 같아서 잘 작동하려면 연료 외에 부드러운 시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걷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연습, 거울 앞에서 균형 잡기, 이런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단백질을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한 분들이 몇 주 만에 다리가 튼튼해지고 걸음이 안정되고 심지어 잠도 더 잘 잤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10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식단을 완전히 바꾸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는 몸에 맞게 안전하고 적용하기 쉬운 선택지를 넓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병아리 콩, 퀴나, 호박씨, 템페, 스피룰리나 햄프시드, 세이탄, 숙성 치즈, 생선 가루, 그리고 웨이 단백질. 이 10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두세 가지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저는 수많은 중년, 고령 환자분들이 이러한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이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하고 단단한 몸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7일 고단백 식단이나 오늘 소개한 식품들을 한식 식단에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